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한 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통합과학 B, 이제 본격적인 또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연휴는 잘 지내셨나요? 네, 원래, 그래도 이렇게, 목요일서부터 목, 금, 토, 일, 거기다가 이제 어린이날까지 쭉 이렇게 연휴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직접 만나서 만약에 수업을 했으면 원래는 중간고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원래 이렇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시기였는데 뭐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너무나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또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부분은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광물을 이루는 규칙. 그래서 저번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하자면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생명체를 주로 이루는 원소 같은 경우는 산소와 탄소, 그리고 지각을 이루는 물질 같은 경우는 어, 산소와 규소, 이런 식의 원리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각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지각을 이루는 그런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 그래서 지각이 어떤 형태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나? 그러기 위해서 광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암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 그래서 이런 광물의 형성 과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각은 어떤 광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교과서를 보면 요거는 이제 간단히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각을 이루는 광물, 그래서 암석을 이루는 광물은 92%는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주산형 광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이 주산형 광물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광물을 이루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65페이지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화강암, 뭐 현무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화성암들도 있고, 그리고 퇴적암들도 있고, 변성암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암석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덩이들, 이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도 다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먼저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이 암석은 뭐고 광물은 뭐고 의외로 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을 가지고 한번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화강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전체적인 돌덩이, 이 전체적인 돌덩이는 바로 뭐예요? 얘는 바로 암석입니다. 그죠? 그럼 광물은 어디 있을까요? 광물은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얘를 한번 확대해 본 거예요. 지금 얘를 확대해 봤어요. 확대해 봤더니 이 안에 다양한 색상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정색의 알갱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의 덩어리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흰색의 덩어리들도 보이고, 이런 투명한 색들의 덩어리들도 보이고,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암석은 다양한 광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근데 그 광물 안에는 대부분 몇 퍼센트나, 그죠? 92%나 주산염 광물이라는 거예요. 주산염 광물이라는 건 아까 뭡니까?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광물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암 광물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한 8% 정도만 비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이제 화학적으로도 간단히 구조를 알려드렸지만 뭘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죠? Si 그래서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 먼저 이 그 화학식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요. 그 규소 같은 경우는 결합을 몇 군데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얘는 결합을 네 군데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팔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자가 4개, 최외각 전자가 4개가 있고 얘는 몇 개를 더 결합할 수 있다? 4개의 전자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8개가 됐을 때 안전하다. 이런 걸 옥텟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4 플러스라고 씁니다. 4 플러스가 뭐냐? 전자가 몇 개가 더 필요하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전자가 4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 플러스라고 씁니다. 그러면 산소. 산소 같은 경우는 얘는 전자가 남아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몇 개를 줄 수 있냐면요. 얘는 마이너스 2, 2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2개를. 그래서 이제 이런 더욱더 이제 화학 구조를 이제 더 자세하게 하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제 아시고 한번 결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봐도 산소가 지금 몇 개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산소가 몇 개가 돼 있냐면 4개가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에도 산소.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4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2 마이너스예요. 얘도 2 마이너스. 얘도 2 마이너스. 얘도 2 마이너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개의 전자가 남게 되는 구조입니까? 그렇죠. 이게 전체 8이고 안은 4기 때문에 이거 뭐 산수잖아요. 몇 개의 전자가 남냐면 전자 4개.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음이온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정도의 음이온을 그래서 전자가 더 남는 구조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서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Si에 O가 몇 개가 결합되어 있다? 4개. 근데 얘를 이온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네, 마이너스 4가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자세하게. 근데 여기서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뭐 음이온 뭐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잘 몰라도 돼요. 네, 이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규산염 광물은 SI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산소가 결합되어져 있다. 이것까지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이루는 몇 사면체 구조다. 요거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규산형 광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규소에 산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기본 형태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결합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온 상태로 봤을 때는 전자가 남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냐 아니면 연결이 돼 있냐.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67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좀 외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익혀놔야 됩니다.
네, 5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알아봐야 될 것들이 뭐냐? 바로 감람석입니다. 감람석. 감람석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따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볼 것이고요. 구조만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요, 무슨 상이라고 얘기해요? 독립상이라고 해요. 독립상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요게 무슨 구조입니까? 요게 바로 정사면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SI에 O가 4개 있는 정사면체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고 다른 거랑 또 공유결합, 지네들끼리 공유결합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그게 감람석이에요. 안 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더 디테일한 겁니다. 아까 얘는 중성 상태가 아니었죠. SiO4 자체가 그죠? 4개의 전자가 남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뭐랑 결합을 잘 하냐면요. 뭐 마그네슘 같은 거나 니 플러스 그다음에 뭐 철 같은 거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양이온과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화학식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몇 개가 결합이 되겠습니까? 2개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4였고 여기 플러스 4가 되니까 딱 맞죠? 이런 식의 독립적인 구조. 근데 무조건 뭐 철로만 결합이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구조를 이루어서 생긴 것들이 감람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암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제 광물 형태가 됐을 때 얘네들이 쪼개지냐, 아니면 깨지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다 이렇게 그냥 독립적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쪼개짐은 없는 형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간단히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휘석이죠. 휘석 같은 경우는 단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한 줄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육각형 요 구조가 하나, 여기가 여기랑 또 공유 결합이 되어 있고, 또 얘네들이 요걸 중심으로 해서 또 여기랑 공유 결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줄로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짧은 기둥의 모양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그래서 몇 방향,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섬석이라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복쇄상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요거와 요게 네. 요게 이렇게 2개가 지금 결합이 됩니다. 그죠? 단지상끼리 2개씩 이렇게 또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쫙 일렬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가늘고 긴 어, 기둥 모양이다.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두 방향. 이렇게 쪼개지겠고 또 이렇게 쪼개지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이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흑음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다시피 얘네들은 판상구조랍니다. 판상구조는 이제는 아까 단세상이 2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아예 한 형태로 쫙 옆으로 평면으로 쫙 결합이 되어 있는 육각형 형태의 평면으로 쫙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사면체 이 사면체 구조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판 모양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쪼개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석영입니다. 석영은 모든 결합, 아까 얘기했죠. SI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입체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또 SI가 되어 있고, 여기도 SI가 되어 있고, 여기도 SI가 되어 있고, 여기도 SI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여기도 또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SI가 돼 있고 여기도 또 산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결합이 돼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망상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이제 안 여기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얘도 쪼개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교과서 67페이지를 보면서 하나씩 그 광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감람석 하면 제가 아까 무슨 구조라고 생각이 납니까? 그죠? 독립적인 구조다. 독립적인 구조고 완전 반대죠. 그래서 얘 하나씩 있는 독립적인 구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족한 어떻게 보면 얘네들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형태, 남는 전자들을 어쨌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속 성분과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독립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감람석은 약간 에메랄드빛이 나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석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완전 얘와 이제 감람석과 완전 반대 형태죠. 모든 결합이 산소 SI와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대쪽도 SI,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 반대쪽도 SI 이런 식으로 모든 모든 곳에 다 이렇게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투명한 색을 하고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둘 다 깨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단단한 거는 당연히 어떤 게 더 단단하겠어요? 그죠? 석영이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석영은 안정된 형태를 지니고 있고 풍화에도 강한 모든 공유 결합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 팔마다. 그래서 석영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석영, 네, 그래서 모든 팔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석영, 단단한 거. 그리고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거. 감람석은 그 반대, 하나씩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그 빈자리를 금속이 채우고 있는 거. 그래서 근데 둘 다 어쨌든 쪼개짐의 현상은 없습니다. 방향성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규산형 광물 중에서 휘석과 갑성석, 네, 요걸 볼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같은 경우는 다 독립적인 구조였어요. 그리고 아니면 완전히 다 연결된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깨졌다. 석영은 좀 더 단단했다. 감람석은 좀 약하긴 했지만 어쨌든 깨졌다. 그죠? 이런 거 계속 지금 주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알아야 될 휘석과 갑섬석은 기본적으로는 기둥 형태. 기둥 형태. 근데 휘석은 한 줄 기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막 외우는 방법, 뭐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막 휘날리게 생겼잖아요. 한 줄이니까 얼마나 잘 휘날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한 줄로 돼 있는 휘석. 그래서 한 줄 형태의 일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어요. 서로 얘네들끼리는 결합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줄, 얘네들도 여전히 한 줄 형태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다. 요거 하나하나가 바로 정사면체 또한 구조다. 그래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휘석. 그래서 기둥 모양.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열로도 이런 식으로 깨지고 또 이런 식으로 깨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방향? 두 방향. 깨짐이 아니죠. 쪼개짐이죠. 그래서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 섬석은 비슷한 구조이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구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서로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두 줄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육각형의 이런 벌집 구조가 보이긴 하지만 또 옆에 거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 옆에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는 좀 이따가 배우는 흑음모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기둥 형태.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도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두 방향의 쪼개짐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휘석은 휘날리니까 한 줄. 그리고 각섬석입니다. 아까 감람석과 이름을 좀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각섬석, 그래서 각이 졌잖아. 각섬석. 그래서 걔네들은 두 줄.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흑운모입니다. 네, 흑운모.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저번에도 봤어요. 얘는 평면 구조예요. 그래서 네, 육각형의 평면 구조로만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상형, 판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쪼개져요. 그죠? 쪼개집니다. 어떤 형태로? 얇은 판 형태로 얘는 한 방향이라는 거죠. 한 방향으로 얘는 쪼개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모, 어쨌든 흑운모, 그래서 검정색에, 그래서 여기 딱 봐도 이렇게 층층이, 네, 이렇게 쪼개진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흑운모,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차시 우리 과제, 우리 활동 과제를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공지해 드렸죠. 준비물이 있다고. 네, 오늘 여러 가지 종이접기를 할 거거든요. 직접 자르고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가위,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테이프, 네, 이것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면 뒤에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부록 337쪽에 보면 이렇게 광물 만들기 모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번 함께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왜? 만들어 본 것을 사진 찍어서 그 보고서에 붙여서 제출하는 게 과제이기 때문에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총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제가 만들어 놨고 요거는 우리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굵은 실선을 따라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굵은 실선을 따라서 자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뭐 예전에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종이접기나 색종이 공장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먼저 이거 작업을 하기 쉬우려면 요 점선으로 요게 이제 색깔을 보이게 하려면 요 전선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점선은 다 접으시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접으세요. 다 접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얇은 테이프 풀칠해야 될 부분도 접으시고요. 그리고 풀칠해야 될 부분도 접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풀칠해야 될 부분도 접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랑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요 안에다가 이제 뭘 붙일 거냐 면 바로 이 빵끈. 네,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빵집에 가서 달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 뭐 한꺼번에 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빵끈 2개. 그래서 여러분들 6개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6개 한번 잘 구해보세요. 그래서 이 빵끈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빵끈을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일 겁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딱 따서 테이프를 이렇게 딱 해서 내부로 붙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한쪽도 또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이면서 드디어 출석 퀴즈가 나옵니다. 출석 퀴즈. 네, 출석 퀴즈. 뭐냐? 요 빵끈의 역할이 뭘까요? 그래서 요 빵끈이 가지고 있는 요 역할이 뭘까? 단답형으로 간단히 딱 단어로 딱 쓰시면 됩니다. 요 빵끈의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출석 퀴즈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풀을 꺼내서 풀로 여러분들이 요 끝에 요 풀칠하게 되는 요런 데가 이제 풀칠하는 데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런 데가 그래서 옅은 색 네, 여기가 이제 풀칠하는 데죠. 그래서 여기 풀칠을 세 군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풀칠을 하고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좀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약하니까 테이프를 뭐 이거는 뭐 선택입니다. 테이프를 약간 이렇게 해서 저는 보강을 해주겠습니다. 붙인 데를 테이프로 이런 식으로 보강을 좀 해줄게요. 네,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를 만들면 다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세 개를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결을 해보죠.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빵끈이 무슨 역할인지 네, 그거는 퀴즈였고요. 그럼 한번 얘를 이제 한번 요게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제 배웠어요. 아까 이렇게 요 형태 요게 뭡니까? 요 지금 각각 이 양 끝에 이 면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산소가 있는 거고 요 안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안쪽 가운데 안쪽에는 규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하나의 사면체, 이 정사면체 요것이 기본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였는데 요거 하나로 이렇게 그냥 떨어져서 결합이 돼 있는 거 뭐였습니까? 감람석이었죠. 그죠? 기억나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짠, 얘도 만들어 놨고 짠, 얘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요 빵끈이 있으니까 빵끈 연결이 되죠. 돌려. 네. 짠, 연결. 네, 연결시켰습니다. 그죠? 오, 두 개가 연결이 됐어요. 네,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연결을 하다 보고 솔직히 이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좀 붙여야 되긴 하는데 좀 더 연결이 좀 이렇게 확 되면 좋긴 하겠지만 좀 기네요. 방금 그런 식으로 연결.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요 서로 반발력 때문에 서로 멀어지고자 하는 쪽의 방향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연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형 구조는 어디가 연결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여기 하나 이렇게 네. 그래서 각자 연결을 해보시면서 각자의 구조를 살펴보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그걸 어렵네요. 부셔주고 난리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멀어지는 서로 구조로 되게 되는데 요게 이 위쪽으로 또 하나 육각형이 생기면서 쫙 연결이 되면 두 줄 연결이 각삼석이 되고 그게 여러 가지로 판상이 되면 후분모가 되고 각각 남는 데 없이 다 연결이 되면 그거는 석영이 되고 그리고 한 줄로 되면 뭐가 됐습니까? 휘서.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구조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모형들을 사진을 찰칵 찍어서 붙이시고 답변해 주시면 오늘 활동 과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어진 문제들은요.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그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로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드디어 DNA, 생명체를 이루는,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기본을 이루는 우리 작은 부품으로 만든 커다란 완성품, 생명체를 이루는 이런 분자적인 형태들, 그리고 특성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이제 직접 뵐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